김지우는 신성그룹 본사 27층 임원실 복도에서 차분하게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스쳐 지나가는 직원들은 그를 그저 평범한 재무팀 대리로 여겼다. 남색 정장은 몸에 잘 맞았지만 특별할 것 없었고 안경 너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게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수많은 비밀과 상처,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할 강인함이 숨어 있었다. 오늘은 그 고요함이 조금 더 진동하는 날이었다. 바로 미래의 장모님, 박미연 여사가 방문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오전 내내 재무팀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긴장감이 흘렀다. 박미연 여사는 신성그룹의 대주주 중 한 명인 송 여사의 오랜 친구이자 자신을 상류층이라 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 유진이 평범한 회사원과 교제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기회만 되면 지훈을 비하했다. 지훈은 익숙하게 그 비난을 견뎌냈다. 그의 삶은 오랫동안 그런 종류의 무시와 오해로 가득 차 있었다. 전고가 가까워지자 로비에서부터 박미연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날카롭고 과장된 목소리는 복도를 따라 울려 퍼졌다. 우리 유진이가 대체 뭘 보고 저런 시시한 남자랑 만나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사람이 좋다 한들 배경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 아니겠니? 옆에 서 있던 유진은 곤란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말렸다. 엄마, 제발, 여긴 회사예요. 회사면 어때? 네 엄마가 이 회사 지분도 좀 있는데 내 말 못할 이유 있어? 그리고 내 남자친구는 고작 대리라며? 내가 말이야, 이사님이나 하다못해 부장님급은 되어야 우리 유진이랑 어울린다고 했잖아. 그때 코너를 돌아 나타난 지우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박유진 대리님, 어서 오십시오. 박미연 여사는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경멸과 조롱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김대리 왔니? 밥은 먹고 다니나 몰라. 요즘 세상에 월급 가지고 살기 힘들지. 우리 유진이는 어렸을 때부터 고급 스테이크만 먹고 자라서 네가 사주는 건 입에 맞을지 모르겠구나. 그녀는 비웃듯이 덧붙였다. 우리 아들 평범한 사원이야. 회사 로비에서 만난 아들이 들은 말은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였습니다. 라고 남들이 말할 줄 알았니? 지우는 그 말에 순간적으로 눈빛이 흔들렸으나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부족하지만 유진 씨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은 지훈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그녀는 어머니의 무례함에 늘 미안함을 느꼈다. 유진은 지훈이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가끔씩 보이는 그의 깊은 눈빛과 비범한 통찰력에 매료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막연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식사 시간 내내 박미연 여사의 지훈에 대한 비난은 계속되었다. 지훈은 묵묵히 음식을 먹으며 유진의 눈치를 살폈다. 유진은 어머니를 말리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어머니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너는 대체 어떤 매력이 있어서 우리 유진이를 꿰어찼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봐. 어디서 돈이라도 꾸어서 유진이 환심이라도 샀니? 지훈은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지만 그 미소는 차갑게 느껴졌다. 어머님, 저는 유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삶은 어머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박미연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허풍은 네가 뭘 대단하다고. 그때 재무팀장 최 부장이 다급하게 다가왔다. 김대리, 큰일 났어.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네. 회장님께서 직접 주재하신다고 해. 최 부장의 얼굴은 창백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그는 박미연 여사를 향해 가볍게 목례했다. 어머님, 실례하겠습니다. 지훈이 이사회장으로 향하자 박미연 여사는 유진에게 속삭였다. 쯧, 저렇게 바쁘게 사는 것도 다 돈 벌겠다고 난리치는 거 아니겠니? 저래서 언제 출세해서 우리 유진이 먹여 살릴까? 유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엄마, 그만해요. 지훈 씨는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유진 자신조차 지훈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를 믿고 싶을 뿐이었다. 이사회가 열리는 30층 대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신성그룹 송 회장은 굳은 얼굴로 자료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부회장 송한결이 앉아 있었는데 송한결은 냉철하고 이성적인 분위기를 풍겼지만 그 눈빛 속에는 어딘가 모를 교활함이 숨어 있었다. 재무팀 대리로서는 이례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한 지훈은 회의실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존재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송 회장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재무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실에 술렁거림이 일었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신성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이었다. 송한결 부회장은 침착하게 말했다. 회장님, 프로젝트 규모가 워낙 커서 담당 부서에서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라고 보기엔 너무나 정교해. 송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누군가 이 프로젝트를 좌초시키려 하고 있어. 그는 이사들을 한 명씩 노려보았다. 현재까지의 보고서로는 자금 유용의 흔적까지 보입니다.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건 단순한 해고로 끝날 문제가 아닐 겁니다. 분위기가 더욱 얼어붙었다. 최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지훈을 흘끗 보았다. 재무팀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으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때 지훈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송 회장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김대리, 회장님, 송 부회장님. 제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재무보고서를 재검토해본 결과 문제가 발견된 부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외부 세력에 의한 조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분명했다. 송한결 부회장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김대리,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재무보고서는 이미 몇 차례 검토를 거쳤고 내부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네, 부회장님.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훈은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보고서의 특정 데이터 흐름을 역추적해보니 일반적인 내부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비정상적인 접근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숙련된 외부 해커가 침투했거나 내부 시스템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자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회의실의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송 회장은 흥미로운 듯 지훈을 바라보았다. 더 자세히 설명해보게. 지훈은 태블릿 화면을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복잡한 데이터 그래프와 알 수 없는 코드들이 나타났다. 이 부분을 보시면 자금이 해외 법인으로 우회되는 과정에서 2번의 암호화된 터널링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자금 추적을 회피하려는 명백한 의도이며 내부 감사 시스템으로는 포착하기 어렵게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이 패턴이 과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신성그룹의 기술을 유출하려 했던 사례와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특히 송한결의 얼굴에 미묘한 긴장감이 스쳤다. 그는 재빨리 표정을 감추었다. 김대리,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과거의 사례를 지금 연결 짓는 건 비약이 심하다고 봅니다. 비약이 아닙니다, 부회장님.
지훈의 눈빛이 송한결을 향했다. 그 시선은 짧았지만 송한결은 그 속에 담긴 어떤 경고를 읽은 듯했다. 과거 기술 유출 사건은 미해결로 남아있지만 저는 당시의 데이터 흔적을 분석하여 유사한 패턴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그 패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자금 유용의 목표 지점이 송 부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추진하시던 해외 투자법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송한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김대리,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건가? 내가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아는가? 저는 사실만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부회장님. 지훈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회장님, 이 자금 유용은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그룹 전체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겁니다. 이것은 누군가 신성그룹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송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송한결과 지훈을 번갈아 보았다. 김대리 말대로라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군. 그는 송한결을 향해 말했다. 한결아, 김대리의 분석은 꽤 설득력이 있어. 자네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자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김대리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 증거가 있는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제가 확보한 데이터 흔적과 외부 네트워크 연결 기록을 통해 조작된 보고서가 특정 IP 주소에서 업로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IP 주소는 과거 신성그룹의 기밀 유출 사건 때 사용되었던 IP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당시 그 IP 주소를 사용한 인물은 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송한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송 부회장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던 전직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송한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격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말도 안 돼. 그건 모함이야. 김대리, 네가 뭔데 함부로 그런 말을 짓거려. 송 회장은 손을 들어 송한결을 제지했다. 조용히 해라, 한결아. 김대리, 이 모든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가? 네, 회장님. 이 데이터들은 모두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어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보고서 조작에 사용된 암호화 알고리즘을 분석하여 해독에 성공했습니다. 해독된 파일에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도록 설계된 백도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렇게 말하며 또 다른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백도어 코드가 눈앞에 펼쳐졌다.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송한결은 더 이상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당황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송 회장은 지훈을 다시 한번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만족감이 비쳤다. 김대리, 자네는 대체 언제부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나?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개인적인 이유로 능력을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그룹의 위기가 닥친 이상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숨겨왔다니. 송 회장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 신성그룹을 설립했던 고쿠, 김 회장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김 회장의 아들은 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은 송 회장은 지훈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묘하게 고 김 회장을 닮은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다. 설마 송 회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김대리, 자네는 즉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별감사팀에 합류해라. 송 부회장은 당분간 모든 직무에서 배제하고 철저한 조사를 받도록 해.
그리고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고해라. 송한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회장님의 지시였다. 그는 지훈을 증오에 찬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평범한 대리라고 비웃었던 저자가 감히 자신을 이렇게 끌어내리다니. 회의가 끝나자 최 부장은 지훈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김대리, 자네 정말 대단하군. 내가 자네를 너무 몰랐어. 최 부장의 얼굴에는 경외심과 함께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복잡하게 얽힌 과거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중요했다.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송한결은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의 뒤에는 더 거대한 세력이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문득 유진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박미연 여사는? 그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사원이 사실은 신성그룹의 진짜 주인이자 거대한 복수를 준비해온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지훈의 눈빛은 다시 깊이를 알 수 없게 가라앉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밝혀질 때까지 그는 여전히 평범한 김대리로 남아야 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지훈은 과거의 한 조각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품에서 신성그룹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듣던 순간들. 그리고 그 행복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던 비극적인 사고. 그 사고의 배후에 송한결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복수는 차가운 접시 위에 올려진 요리라고 했던가. 그는 아주 오랫동안 그 요리를 준비해왔다. 어머니,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들이 반드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그는 신성그룹 로비를 지나쳤다. 로비의 번잡함 속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섰다. 그때 그의 귀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이제야 제 말을 믿으시겠어요? 김지훈 씨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사람이라고요. 유진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박미연 여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세상에, 정말이니? 설마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 평범한 대리라고 속였던 거야? 내 딸 유진이를 기만한 거 아니니? 지훈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옅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결코 얕볼 수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로비를 가로질러 나섰다. 평범한 출퇴근길처럼. 하지만 그 발걸음은 더 이상 평범한 사원의 것이 아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모든 것은 지금부터 시작될 참이었다. 이사회에서의 충격적인 발표 이후 신성그룹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김지훈은 회장 직속 특별감사팀에 합류하며 명실상부한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그의 사무실은 재무팀 한 구석의 작은 자리에서 최상층의 독립된 공간으로 옮겨졌다. 새로운 사무실은 넓고 쾌적했지만 지훈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의 내면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송한결을 끌어내리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송한결 부회장은 모든 직무에서 배제된 채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김지훈,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평범한 대리 주제에. 그는 탁재에 놓인 서류들을 집어 던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마치 자신을 비웃는 듯했다. 그는 지훈이 단순한 대리가 아님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된 인물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과거 신성그룹의 기술 유출 사건까지 들먹일 줄은 몰랐다.
그 사건은 송한결의 은밀한 치부였고 그것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지우는 유진과의 저녁 식사 약속을 취소해야 했다. 유진은 실망했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요. 이사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문이 파다해요. 엄마는 난리가 났고 다들 김지훈 대리가 우리 그룹을 구했다면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별일 아니야. 그룹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서 잠시 정신이 없을 뿐이야. 지우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유진을 이 위험한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순수하고 여렸다. 하지만 사람들이 수군대요. 김지훈 대리가 사실은 대단한 인물이라고요. 엄마는 김 대리님을 그렇게 무시했는데 이제 와서. 유진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미안함, 혼란, 그리고 작은 자부심까지. 박유진 씨, 소문에 신경 쓰지 마. 나는 그저 내 일을 할 뿐이야. 지우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에게는 유진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가 복수를 시작한 것은 결국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으니까. 다음 날부터 지우는 특별감사팀의 총괄로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지휘 아래 회사의 모든 재무 기록과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가 샅샅이 뒤졌다. 그는 밤낮 없이 자료를 분석했고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팀원들을 놀라게 했다. 팀원들은 처음에 그를 단순한 대리로 여겼지만 그의 능력을 보고 점차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지우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자금 유용 사건의 배후에 송한결뿐만 아니라 더 큰 검은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자금의 흐름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단순한 횡령을 넘어 그룹의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을 외부로 빼돌리려는 의도까지 엿보였다. 그가 과거 기술 유출 사건과 패턴이 일치한다고 언급한 것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그 사건의 깊은 내막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게 정말 송 부회장 혼자서 벌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지훈의 옆에서 자료를 검토하던 재무팀의 서대리가 물었다. 서대리는 지훈을 향한 경외심에 팀장님이라는 호칭을 붙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송한결 부회장은 그저 앞잡이에 불과해. 진짜 몸통은 따로 있을 거야. 그리고 그들은 이번 일로 신성그룹을 완전히 손에 넣으려고 할 거야.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는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과거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김지훈은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신성그룹의 창립자이자 회장이었다. 가족의 삶은 풍요로웠고 미래는 밝았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플래시백 시작. 비 내리는 밤이었다. 어린 지훈은 거실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걱정하며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했다. 그때 텔레비전 뉴스에서 속보가 터져 나왔다. 신성그룹 김 회장,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 단순 사고인지 의문 증폭. 지우는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텔레비전을 향해 무너져 내렸다. 그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며칠 뒤 회사 내부에서 자금 횡령과 배임 혐의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신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 경영권은 순식간에 송 회장 일객에 넘어갔다. 지훈의 어머니는 남편의 누명과 갑작스러운 죽음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다. 모든 것을 잃은 모자는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다. 어린 지훈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깊은 분노가 타올랐다. 그는 아버지의 유품 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수첩 속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내용들이 있었다.
송한결의 아버지인 송 회장이 자신의 재산을 탐내고 있었으며 회사 내부에서 중요한 기술이 유출될 조짐이 보인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사고가 있기 며칠 전 아버지는 누군가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해 두었다. 어머니는 충격과 병환으로 기억이 점차 희미해졌다. 지우는 어머니를 홀로 두고는 복수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잠적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 중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작은 금고에서 발견된 비자금과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그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복수를 위한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컴퓨터 공학과 경영학을 동시에 공부했고 해킹과 데이터 분석 능력은 물론 법률과 회계 지식까지 완벽하게 익혔다. 그는 신성그룹의 모든 약점과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김지훈이라는 이름으로 신성그룹에 입사했다. 평범한 사원이라는 가면을 쓴 채 그는 때를 기다렸다. 플래시백 종료. 그때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지훈의 눈빛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의 아버지는 결백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내고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운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그 중심에는 송한결이 있었다. 송한결은 아버지의 죽음 직후 신성그룹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며 승승장구했다. 며칠 뒤 지우는 한밤중에 은밀한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다. 김지훈 씨, 맞으시죠?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저는 과거 김 회장님을 모시던 비서 김도현입니다. 송 부회장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지훈의 심장이 철렁했다. 김 비서님, 살아계셨군요. 연락을 드리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송 부회장이 과거 기술 유출 사건과 회장님 사고에 대해 아는 사람들을 모두 처리하려 했습니다. 저도 간신히 피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에는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제가 가진 정보가 있습니다. 송한결의 아버지가 김 회장님의 죽음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배후에도 그가 있습니다. 그는 김 회장님의 지분과 기술을 빼앗기 위해 모든 것을 조작했습니다. 지훈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증거를 들으니 분노가 치밀었다. 그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서 전달해야 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김 비서는 망설이는 듯했다. 송 부회장은 당신이 누구인지 이미 눈치챈 것 같습니다. 당신을 제거하려 할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김 비서님, 절 믿으십시오. 제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 비서는 주저하다가 약속 장소를 알려주었다. 며칠 뒤 인적이 드문 폐공장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오랜만에 유진을 만났다. 유진은 그의 피곤해 보이는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에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마무리 단계라서 그래. 지훈은 애써 미소 지었다. 엄마가 요즘 김 대리님 이야기만 해요. 어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몰랐을까 하면서요. 지난번 무례했던 것 미안하다고 꼭 전해달래요. 유진은 어머니의 말을 전하며 멋쩍게 웃었다. 지훈은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야 내가 좀 대단해 보이는 모양이지. 그런 말 마세요. 전 지훈 씨가 대리일 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좋아요. 오히려 전 지훈 씨가 갑자기 이렇게 중심에 서게 되니까 걱정돼요.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해서요. 유진은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지훈 씨, 혹시 숨기는 거라도 있어요? 말해줄 수 있다면.
언제든 이야기해 주세요. 전 지훈 씨를 믿어요. 유진의 따뜻한 손길에 지훈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다. 그는 유진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미안해. 아직은 말해줄 수 없어. 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게. 그때가 되면 날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유진은 지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슬픔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그날 밤 지훈은 김 비서에게서 받은 정보를 다시 한번 곱씹었다. 송한결의 아버지, 송 회장. 그가 모든 음모의 시작이었다니. 그의 심장은 복수심으로 뜨겁게 타올랐다. 한편 송한결은 초조함에 떨고 있었다. 김지훈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과거를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특히 과거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된 IP 주소를 언급했을 때 그는 직감적으로 지훈이 단순한 대리가 아님을 알았다. 그 IP 주소는 자신의 사람이 사용했던 것이었고 그와 관련된 모든 흔적은 깨끗하게 지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훈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냈을까? 그는 자신의 오랜 신복이자 과거 기술 유출 사건에 깊이 관여했던 부하 직원인 박상호 이사를 불렀다. 박 이사는 송한결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인물이었다. 박 이사, 김지훈 그 자식, 뭔가 이상해. 내가 알던 그 평범한 녀석이 아니야. 내 과거까지 다 파헤치고 있어. 특히 그 빌어먹을 기술 유출 사건까지 들먹이잖아. 박 이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부회장님, 저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의 조사는 너무나 치밀합니다. 혹시 그 아이가 살아있었던 건 아닐까요? 송한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아이? 설마 김 회장의 아들? 말도 안 돼. 그날 사고로 분명히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그 아이의 나이와 김지훈의 행적을 보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가 언급한 김도현 비서의 행방불명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도현은 김 회장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송한결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김 회장의 아들. 죽은 줄 알았던 그 아이가 살아 돌아와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니.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김 회장의 죽음을 조작하고 신성그룹을 빼앗았다. 만약 지훈이 김 회장의 아들이라면 모든 것이 끝장날 터였다. 당장 김지훈의 뒤를 캐. 그 자식이 김 회장의 아들이 맞는지 확인해. 그리고 김도현 그 자식도 찾아내. 만약 그들이 만나는 날이 있다면 절대로 살려두지 마라. 송한결은 이를 갈며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느껴졌다. 박 이사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송한결은 창밖을 응시했다. 밤하늘은 칠흑 같았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다. 김지훈, 네가 감히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면 난 너를 철저히 짓밟아 줄 것이다. 지훈의 복수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한 송한결은 선수를 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이미 김 비서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지훈과 김 비서가 접선하는 그곳에서 그는 모든 것을 끝낼 계획이었다. 지훈은 김 비서와의 만남을 준비하며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 그는 자신의 옛 은사이자 정보보안 전문가인 강 교수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 강 교수는 지훈의 아버지와도 인연이 깊었던 인물이었다. 지훈아, 자네가 다시 이 일을 시작할 줄 알았다. 자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돕겠네. 강 교수는 지훈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지훈이 숨어 지내며 복수를 준비하는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
지훈은 폐공장 주변의 지형을 미리 살폈다. 예상대로 외부인의 접근을 감시하는 흔적이 발견되었다. 송한결이 이미 눈치채고 함정을 팔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강 교수와 함께 치밀한 작전을 짰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함정을 역이용할 계획이었다. 약속 당일, 지훈은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에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길게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가 보였다. 비를 맞아 온몸이 젖은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지훈의 어린 시절, 그의 곁에는 늘 충직한 진돗개가 있었다. 그 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훈의 곁을 지키다 홀연히 사라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지훈의 따뜻한 눈빛에 이내 꼬리를 흔들었다. 이런 늦은 시간에 혼자 있으면 위험해. 지훈은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래, 너는 이제부터 희망이야. 희망을 잃지 말라는 뜻에서 지훈은 희망이를 차에 태웠다. 그리고 그를 안전한 곳에 맡긴 후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앞으로 그의 삶과 복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폐공장에 도착한 지훈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그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될 터였다. 폐공장으로 향하는 지훈의 발걸음은 빗소리에 섞여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희망을 안전한 보육권에 잠시 맡겨두고 왔다. 작은 생명체에게서 얻은 따뜻한 온기가 불안한 그의 마음을 잠시나마 진정시켜 주었다. 그는 폐공장 주변을 맴돌며 강 교수와 미리 약속한 신호를 보냈다. 낡은 창고 건물은 스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습하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낡은 기계들과 녹슨 파이프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김 비서와의 약속 장소인 중앙 창고로 향했다. 그때 그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난 김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지훈 씨, 무사히 오셨군요. 송 부회장이 이미 눈치채고 사람을 보냈을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김 비서는 초췌한 모습이었다. 며칠 밤낮을 숨어 지낸 듯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두려움이 역력했다. 지훈은 김 비서를 안심시키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이미 예상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변의 불빛이 번쩍이며 여러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선두에 선 박상호 이사가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다. 김지훈, 네가 김 회장의 아들이라니. 정말 살아있을 줄이야. 송 부회장님이 너를 보면 얼마나 놀랄까. 박 이사의 말에 김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자식들, 어떻게 여기까지. 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김 비서를 자신의 뒤로 밀어넣으며 말했다. 김 비서님,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 배낭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김 비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박 이사는 수하들에게 손짓했다. 잡아. 그리고 김 비서가 가진 건 뭐든 빼앗아와. 남자들은 우르르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지훈은 민첩하게 몸을 움직여 공격을 피했다. 그는 복수를 준비하는 동안 호신술도 익혀두었다. 그러나 상대는 수적으로 우세했다. 그는 김 비서를 보호하면서 싸워야 했기에 불리한 상황이었다. 김지훈 씨, 제가 증거를 넘겨줄 테니 어서 피하세요. 김 비서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는 자신의 배낭을 지훈에게 던지려 했다. 그 순간 지훈의 뒤에서 섬광이 터지며 강력한 섬광탄이 터졌다. 시야가 마비된 틈을 타
강 교수의 조력자들이 나타나 남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강 교수는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폐공장 내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박 이사의 수하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렸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지우는 김 비서의 배낭을 받아들었다. 김 비서님, 괜찮으십니까? 네, 덕분에요. 이게 증거입니다. 김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게 넘겨주신 비밀 서류와 녹음 파일입니다. 김 비서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송 부회장 부자가 김 회장님을 제거하고 회사를 빼앗으려 했던 모든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자금 유용의 실제 목적은 신성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려 새로운 회사를 세우려는 송한결의 음모입니다. 지우는 배낭을 굳게 움켜쥐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이 담긴 증거를 손에 넣은 것이다. 그때 박 이사가 피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총을 꺼내 들었다. 이런 씨, 감히. 김지훈, 넌 오늘 여기서 죽는다. 박 이사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김 비서가 지훈을 밀쳐내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탕, 총성이 폐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김 비서의 몸이 털썩 쓰러졌다. 그의 가슴에는 붉은 피가 번져 나오고 있었다. 김 비서님. 지훈은 경악하며 김 비서를 부축했다. 괜찮습니다. 김지훈 씨, 회장님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십시오. 김 비서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지훈의 아버지에 대한 충성심과 지훈에 대한 깊은 염려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유진 씨를 지켜주세요. 김 비서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의 눈이 서서히 감겼다. 지훈은 김 비서의 마지막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 또 한 명의 소중한 사람이 자신의 복수를 위해 희생되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박 이사를 향한 증오심이 끓어올랐다. 이 더러운 자식. 지훈은 이를 갈며 박 이사에게 달려들었다. 분노에 찬 그의 주먹은 거침이 없었다. 박 이사는 지훈의 맹렬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결국 박 이사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졌고 강 교수의 조력자들에게 제압되었다. 강 교수는 지훈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은가, 지훈아? 김 비서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더욱 굳건한 결의가 비쳤다. 그는 김 비서의 배낭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수첩과 오래된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녹음기에는 송한결 부자가 김 회장의 죽음을 모의하고 회사 지분을 강탈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수첩에는 김 회장의 마지막 날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송한결이 어떤 방식으로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했는지에 대한 계획까지 적혀 있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밝혀질 때가 왔군.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신성그룹은 발칵 뒤집힐 것이고 송한결은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김 비서의 장례를 조용히 치렀다. 아무도 모르게 오직 강 교수와 몇몇 그의 조력자들만이 참석했다. 지훈은 김 비서의 영정 앞에서 굳게 다짐했다. 김 비서님, 당신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사회에서 벌어졌던 일과 김지훈 대리의 활약에 대한 소문이 더욱 증폭되었다. 이제는 그를 단순히 대리라고 부르지 않았다. 김 팀장님, 김 본부장님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붙었다. 사람들은 그가 회장 직속 특별감사팀을 이끌며 송한결 부회장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외심을 표했다. 박미연 여사는 이 모든 소문을 듣고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당장 유진에게 전화했다. 유진아, 대체 김대리, 아니 김 팀장이 대체 어떤 사람인 거야? 사람들이 난리야. 무슨 신성그룹에 숨겨진 황태자라도 된다는 소문까지 돌던데. 유진은 지훈이 자신에게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어머니에게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엄마,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지훈 씨는 그냥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할 뿐이에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볼 때는 분명 뭔가 있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데 아무리 무시해도 저렇게 대놓고 무시할 수는 없는 법이라고. 어휴, 그동안 내가 김서방 될 사람을 너무 막대했으니. 이제 어쩌니? 결혼 승낙도 안 해주려고 했는데. 박미연 여사는 불안함과 함께 뒤늦은 후회를 내비쳤다. 그녀는 이제껏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을 믿고 사람을 재단해왔던 것이다. 지훈은 이 모든 상황을 예견했다. 그의 복수는 단순히 송한결에게 복수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세상을 향해 진실을 외치는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편견을 깨부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 비서가 남긴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다. 녹음 파일은 여러 개의 폴더로 나뉘어 있었고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잡음이 섞인 목소리였지만 송한결의 아버지인 송 회장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김 회장, 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신성그룹의 지분 절반을 내게 넘기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포기한다면 자네의 목숨만은 살려주지. 그리고 김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송 씨, 나는 신성그룹을 내 모든 것을 바쳐 일궈냈다. 당신 같은 탐욕스러운 자에게 절대 넘겨줄 수 없어. 그리고 내 기술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이지. 당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야. 어리석은 자식, 후회하게 될 거야. 자네 아들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해. 송 회장의 협박이 이어졌다. 지훈은 눈을 질끈 감았다.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이자 기업 강탈이었다. 그의 분노는 폭발할 것 같았지만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다른 파일들에는 송한결이 아버지의 계획에 동조하며 기술 유출을 구체적으로 모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신성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그곳을 통해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려 했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그 위장된 자금 유용의 통로였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탁자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는 어린 자신과 부모님의 모습. 그의 아버지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사람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회사까지 빼앗겼다는 사실에 지훈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지훈은 김 비서가 남긴 또 다른 자료를 발견했다. 그것은 김 회장이 생전에 작성했던 비밀 자서전의 일부였다. 자서전에는 송 회장과 송한결의 비리뿐만 아니라 김 회장이 신성그룹을 처음 설립할 때부터 꿈꿔왔던 비전과 숨겨진 유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특히 지훈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회장님의 반려견이라는 소제목 아래 적힌 문구였다.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것은 내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늘 내 곁을 지켜주던 우리 찰란이었다. 찰란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다. 그는 나의 그림자이자 나의 수호신이었다. 찰란이는 남다른 영민함과 충성심으로 나를 늘 위험에서 지켜주었다. 내가 만약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찰란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내가 숨겨둔 마지막 희망의 열쇠를 알고 있을 것이다. 지훈은 찰란이라는 이름에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어릴 적
자신의 곁을 지켜주었던 진돗개의 이름이 찰란이었던가. 그는 혼란스러웠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찰란이는 홀연히 사라졌다. 그는 찰란이가 사고로 죽었거나 도망쳤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찰란이가 마지막 희망의 열쇠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적어두었다. 문득 어제 폐공장으로 향하는 길에 자신이 구해준 작은 강아지. 희망이 떠올랐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어떤 운명적인 연결고리일까? 지우는 그 작은 생명체가 자신의 복수에 어떤 역할을 할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자서전에 언급된 찰란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희망이를 다시 만나고 싶어졌다. 밤이 깊어지자 지우는 자신의 결심을 굳건히 했다. 그는 김비서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신성그룹을 바로 세울 것이었다. 송한결,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까지. 그는 모든 것을 밝혀내고 정의를 구현할 것이었다. 그는 김비서의 배낭 속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다. 낡고 녹슨 열쇠였다. 김 회장이 남긴 비밀 자서전에는 열쇠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지우는 이 열쇠가 무엇을 여는 것인지 짐작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딘가 중요한 비밀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직감이 들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열쇠는 또 다른 미스터리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김 비서의 희생과 함께 손에 넣은 증거들, 그리고 아버지의 비밀 자서전에 적힌 찰란이라는 이름은 김지훈의 복수에 새로운 불씨를 지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송한결을 끌어내리는 것을 넘어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고 신성그룹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휩싸였다. 낡은 열쇠의 존재는 또 다른 미스터리를 더하며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지우는 며칠 동안 밤샘 작업을 하며 김 비서가 남긴 자료들을 분석했다. 녹음 파일과 서류들은 송한결 부자가 신성그룹의 기술을 빼돌리고 김 회장의 죽음을 조작한 과정을 소름 끼치도록 상세하게 폭로하고 있었다. 특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자금 유용의 최종 목적지가 송한결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 회사는 신성그룹의 핵심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했으며 이는 신성그룹을 고사시키려는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 특별감사팀의 조사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지우는 팀원들에게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도록 지시했고 자신은 김 비서가 남긴 마지막 조각인 낡은 열쇠에 집중했다. 열쇠는 특별한 문양 없이 투박했지만 그의 손에 쥐어질 때마다 미묘한 무게감을 전달했다. 이 열쇠가 무엇을 여는 것일까? 아버지의 자서전에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것을 숨겨둔 마지막 장치일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한편 송한결은 김 비서가 지훈에게 증거를 넘기고 살해당했다는 보고를 받고 격분했다. 박 이사는 가까스로 목숨만 건졌지만 지훈의 맹렬한 공격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다. 이 빌어먹을 자식들. 김도현, 그 노망난 늙은이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그리고 김지훈 그 새끼는 대체 뭐하는 놈인데 박 이사까지 저렇게 만들어? 송한결은 이를 갈며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를 쏟아냈다. 박 이사는 간신히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부회장님, 김지훈, 그 녀석 정말 김 회장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김 회장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리고 무술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뭐? 김 회장의 아들? 송한결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잊었던 과거의 그림자가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 김 회장의 아들 지훈과 함께 놀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순진했던 아이가 자신에게 복수의 칼날을 겨누고 돌아왔다니 당장 김지훈의 모든 것을 파헤쳐 가족관계, 학력, 과거 행적
뭐든 좋아. 그리고 그를 막을 방법을 찾아. 그 자식이 가진 증거를 손에 넣어야 해. 송한결은 이성을 잃은 채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했다. 박 이사는 부하들을 시켜 김지훈의 뒤를 샅샅이 캐도록 지시했다. 그들은 지훈의 과거 사진과 현재 모습, 그리고 유진과의 관계까지 모두 알아냈다. 보고서를 받아든 송한결은 유진의 사진을 보고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약점이 있었군. 박유진, 내 여자친구가 고작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나. 이걸 이용하면 되겠군. 그는 비열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유진과의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했다. 유진은 여전히 지훈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요즘 엄마가 계속 지훈 씨 이야기만 해요. 어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숨기고 살았냐면서요. 그리고 저한테 지훈 씨 붙잡으라고 난리예요. 지훈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께서 이제야 날 좀 봐주시는 모양이네. 그게 아니에요. 엄마는 그냥 지훈 씨가 가진 능력과 배경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전 그런 지훈 씨보다 그냥 평범한 김지훈 씨가 더 좋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요. 유진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유진의 손을 잡았다. 유진 씨, 정말 미안해. 내가 숨긴 게 너무 많아. 하지만 곧 모든 것을 말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때가 되면 날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함께 진심이 묻어났다. 유진은 지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그가 어떤 깊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고통과 진심을 믿었다. 전 지훈 씨를 믿어요. 어떤 비밀이든 지훈 씨의 진심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들의 대화는 묘한 긴장감 속에 이어졌다. 유진은 지훈에게 무언가 위험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지훈은 그녀를 그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애썼다. 다음 날 지훈의 사무실로 의문의 소포가 배달되었다. 소포 안에는 유진의 사진과 함께 익명으로 보낸 협박 편지가 들어있었다. 내 여자를 해치고 싶지 않다면 모든 조사를 중단하고 가진 증거들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네 여자는 나 아버지처럼 될 것이다. 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송한결이 결국 유진을 이용하려 하는군.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그는 당장 박 이사를 찾아가려 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된다. 송한결의 목적은 자신을 흔들어 증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는 강 교수에게 연락해 유진의 안전을 부탁했다. 강 교수는 즉시 자신의 사람들을 배치하여 유진의 주변을 감시하도록 했다. 지훈아, 송한결은 잔인한 녀석이다. 유진 씨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너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전면전이 될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교수님. 이미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송한결은 제가 가진 진짜 증거의 존재를 아직 모를 겁니다. 이 열쇠가 무엇을 여는 것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는 낡은 열쇠를 강 교수에게 건넸다. 강 교수는 열쇠를 받아들고 유심히 살폈다. 이런 낡은 열쇠가 김 회장님의 유품이라면 분명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게다. 김 회장님은 항상 중요한 것은 감추고 또 감추는 분이셨으니까. 강 교수는 열쇠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실로 돌아갔다. 지훈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송한결이 유진을 건드린 이상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날 오후
지우는 신성그룹 본사 로비에서 송한결과 마주쳤다. 송한결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에게 다가왔다. 김 대리, 아니 김 팀장이라고 불러야 하나? 요즘 아주 잘 나가는군. 이사회에서도 나를 아주 당황스럽게 만들었더군. 하지만 말이야, 세상에는 너무 나서면 안 되는 일도 있는 법이지. 특히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면 말이야. 송한결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지훈의 뒤를 쳐다보았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지훈은 그것이 유진을 향한 협박임을 직감했다. 그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송 부회장님, 저는 그저 진실을 밝히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비리와 음모는 반드시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제 사람들은 제가 반드시 지킬 겁니다. 지훈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송한결은 코웃음을 쳤다. 자신만만한데.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면 가장 큰 상처를 받을 사람은 내 여자친구일걸. 네가 숨기고 있는 그 엄청난 비밀을 그녀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나?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송한결은 지훈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유진. 그녀는 지훈의 유일한 약점이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더 이상 유진 씨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어디 한번 해보시지. 송한결은 비열하게 웃으며 지훈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그의 뒤에는 보디가드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지훈은 송한결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증오심이 그의 심장을 태웠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해야 했다. 그날 밤, 지훈은 유진과의 저녁 식사 약속을 또다시 취소해야 했다. 유진은 그의 전화를 받고 실망했지만 이내 체념한 듯 말했다. 괜찮아요, 지훈 씨. 많이 바쁘시죠? 저녁 꼭 챙겨 드세요. 미안해, 유진 씨. 정말 미안해. 지훈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다. 그는 유진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때 강 교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훈아, 그 열쇠를 확인했다. 이 열쇠는 김 회장님의 비밀 금고를 여는 열쇠였어. 김 회장님은 과거 비상시에 대비해 회사 내부에 비밀 금고를 만들어 두셨더군. 그 안에 중요한 자료들이 있을 게다. 아마 자네 아버지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산이자 송한결 부자를 완전히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지도 몰라. 지훈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비밀 금고, 그리고 그 안에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 그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스쳤다. 그 금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수님? 지훈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신성그룹 본사 지하 3층, 오래된 문서 보관실에 숨겨져 있었다. 일반적인 보안 시스템으로는 탐지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더군. 김 회장님은 자네와 같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찾아내도록 이런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 같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금고 주변에는 아직까지 송한결의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강 교수는 경고했다. 지훈은 즉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로 결심했다. 밤늦은 시간, 신성그룹 본사는 인적이 드물었다. 지훈은 지하 3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의 손에는 낡은 열쇠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문서 보관실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지훈은 벽면에 숨겨진 작은 문을 찾아냈다. 낡은 금속 문이었다. 그는 열쇠를 구멍에 꽂고 돌렸다.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어둠 속에 숨겨진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금고는 생각보다 작았다. 지훈은 금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가죽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를 열자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다름 아닌 김 회장의 유언장, 그리고 신성그룹의 핵심 지분 명세서였다. 지분 명세서에는 구 김지훈 회장이라는 이름 아래 신성그룹의 전체 지분 70%가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김지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유언장에는 자신의 모든 유산과 신성그룹의 경영권을 아들 김지훈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지훈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에게 신성그룹의 모든 것을 남겨주셨다. 그는 평범한 대리가 아니었다. 그는 신성그룹의 진정한 주인이었다. 송한결 부자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신성그룹은 처음부터 그의 것이었다. 그리고 유언장과 지분 명세서는 그의 신분을 명확히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때 금고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송한결과 박 이사, 그리고 여러 명의 건장한 보디가드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차작군 김지훈, 네가 여기 있을 줄 알았어. 그 낡은 열쇠가 이렇게 대단한 것을 열 줄이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모든 것은 이제 내 것이 될 거야. 송한결은 지훈이 손에 든 서류들을 보고 탐욕스럽게 웃었다. 송 부회장님,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나는 평범한 대리가 아니라 신성그룹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지훈은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손에 든 유언장과 지분 명세서가 그의 말을 증명하고 있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송한결은 지훈의 말을 비웃으며 말했다. 흥, 아직도 꿈을 꾸는군. 그딴 낡은 서류 쪼가리가 네가 신성그룹의 주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그 서류들을 내놔. 그렇지 않으면 내 여자친구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을 거야. 송한결은 협박하며 지훈에게 다가왔다. 그의 뒤에 있는 박 이사는 비웃듯이 웃었다. 위기에 몰린 지훈의 눈앞에 김 비서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희망이라는 이름의 작은 강아지가 떠올랐다.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유진을 지켜야 했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야 했다. 지훈은 유언장과 지분 명세서를 굳게 쥐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정면 대결의 순간이 다가왔다. 김지훈은 차갑게 빛나는 송한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손에 든 아버지의 유언장과 신성그룹 지분 명세서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복수의 시작이자 송한결을 파멸로 이끌 결정적인 증거였다. 송한결의 비열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지훈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내면에는 불타는 분노와 함께 차가운 이성이 공존하고 있었다. 내놓으라고? 당신이 감히 내 아버지의 유산을 탐내는군. 송 부회장. 지훈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신성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다. 그리고 당신의 탐욕스러운 음모는 오늘 밤으로 끝날 것이다. 송한결은 지훈의 당당한 태도에 더욱 격분했다. 건방진 자식, 당장 잡아서 그 서류를 빼앗아. 송한결의 명령에 박 이사와 보디가드들이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금고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훈은 민첩하게 몸을 움직여 공격을 피했다. 그는 좁은 공간의 이점을 활용하며 상대를 제압했다. 어두운 금고실은 그의 움직임을 숨겨주는 완벽한 배경이었다. 그는 오랜 시간 복수를 위해 갈고 닦은 격투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주먹과 발길이 보디가드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몇몇 보디가드는 그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다. 박 이사는 뒤에서 지훈의 등 뒤를 노리고 덮치려 했다. 그 순간
지우는 몸을 돌려 박 이사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박 이사,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겁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김지훈. 박 이사는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었다. 송한결은 직접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까짓게 감히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그는 지훈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다. 지훈은 송한결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방역했다. 송한결은 격투 기술에는 능하지 않았다. 그의 공격은 거칠었지만 예측 가능했다. 지훈은 송한결의 턱을 강하게 가격했다. 퍽! 송한결은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의 입에서는 피가 흘렀다. 네온, 내 상대가 안 돼. 지훈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다. 네가 나에게서 빼앗아 간 것은 감히 네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 송한결은 바닥에 쓰러진 채 지훈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함께 깊은 절망이 스쳤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금고실 밖에서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강 교수가 미리 약속한 대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 분명했다. 경찰이야? 당장 튀어. 박 이사가 소리치자 남은 보디가드들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송한결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려는 듯 지훈에게 다시 달려들었지만 지훈은 그의 손에 든 유언장과 지분 명세서를 낚아채며 힘껏 밀쳐냈다. 송한결은 휘청거리다 금고실 문에 머리를 부딪히고 다시 쓰러졌다. 지훈은 유언장과 지분 명세서를 품속에 단단히 숨겼다. 그리고 강 교수에게 연락했다. 교수님, 무사히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송한결은 제압했습니다. 잘했다, 지훈아. 경찰이 곧 도착할 거야.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시간이다. 강 교수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쓰러진 송한결과 박 이사, 그리고 보디가드들을 체포했다. 경찰팀장이 지훈에게 다가와 격려했다. 김지훈 씨, 신고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훈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품속에 숨겨두었던 유언장과 지분 명세서를 꺼내 들었다.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범죄의 배후에는 송한결 부회장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송 회장이 있습니다. 경찰팀장은 지훈의 말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이 체포한 것은 단순한 회사원이 아니라 신성그룹의 진정한 주인이자 거대한 비리를 파헤친 인물이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신성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송한결 부회장의 체포와 함께 김지훈이 신성그룹의 진정한 상속자라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언론은 연일 이 충격적인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신성그룹 회장 아들, 20년 만에 돌아와 복수 성공. 평범한 사원의 가면을 쓴 진짜 회장님. 재벌가에 숨겨진 진실. 송 회장의 추악한 음모 드러나. 등의 헤드라인이 거리를 뒤덮었다. 박미연 여사는 텔레비전 뉴스 속보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손에 든 커피잔을 떨어뜨렸다. 세상에. 김서방이 신성그룹 회장 아들이었다니. 그럼 내가 그동안 그를 얼마나 무시했던 거야. 그녀의 얼굴은 경악과 후회, 그리고 뒤늦은 탐욕으로 일그러졌다. 유진 역시 뉴스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지훈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거대한 비밀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인 동시에 그동안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왔을 지훈에 대한 안쓰러움과 함께 깊은 사랑을 느꼈다.
지훈이 자신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유. 그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왔을지 상상하자 유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언론의 관심은 지훈에게 쏟아졌다. 그는 송 회장의 명령으로 당분간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조용히 진실 규명에만 집중했다. 송 회장은 이 모든 상황에 깊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지훈의 용기와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지훈이 자신의 아버지처럼 신성그룹을 올바른 길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훈은 김 비서가 남긴 녹음 파일과 김 회장의 유언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송한결과 그의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송한결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김지훈이 제시한 확실한 증거들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특히 김 비서가 남긴 녹음 파일 속 자신의 목소리와 아버지의 목소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며칠 뒤 검찰의 발표가 있었다. 신성그룹 김 회장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송 회장과 송한결 부재에 의한 계획된 살인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들은 김 회장의 지분과 신기술 특허권을 빼앗기 위해 치밀한 음모를 꾸몄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자금을 유용했으며 심지어 김 회장의 아들 김지훈까지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충격적인 진실은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송 회장과 송한결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되었다. 그들과 공모했던 모든 이들 역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지훈의 이름은 단순한 김대리가 아닌 신성그룹의 진정한 회장님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자신의 새롭게 정비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넓고 현대적인 공간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슬픔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그때 누군가 노크를 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유진이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느껴졌다. 지훈 씨, 아니, 김 회장님, 정말 이런 분이셨군요. 왜 저에게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원망, 그리고 깊은 이해가 섞여 있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에게 다가갔다. 미안해, 유진 씨. 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네가 알게 되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웠어. 그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인했다. 바보 같아요. 지훈 씨. 유진은 그의 품에 안겼다. 전 지훈 씨가 누구든 상관없었어요. 그저 당신을 믿고 사랑했을 뿐인데 왜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졌어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훈은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젠 괜찮아. 모든 것이 끝났어. 그들의 품에 안겨있는 동안 유진은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근데 김지훈 씨, 아니 김 회장님, 엄마가 로비에서 김 대리님을 비웃었을 때 혹시 정말 회장님이셨는데 아무 말도 안 하셨던 거예요? 지훈은 옅게 웃었다. 그때는 때가 아니었어. 그리고 어머님의 말씀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지. 그때 사무실 문 밖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문을 열자 그가 구조했던 작은 강아지 희망이 꼬리를 흔들며 서 있었다. 보육원에 맡겨두었던 희망이를 강 교수가 데려다 준 것이었다. 희망이는 지훈의 다리에 매달려 애교를 부렸다. 지훈은 희망이를 안아들었다. 희망이는 그의 품에서 편안하게 안겼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자서전에 적힌 문구가 스쳐 지나갔다. 찰란이는
내가 숨겨둔 마지막 희망의 열쇠를 알고 있을 것이다. 희망. 그는 작은 강아지의 이름을 바라보았다. 우연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운명이었을까? 희망이는 그저 평범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는 지훈이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도록 도와준 존재였다.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가 남긴 찬란의 환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희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희망이는 꼬리를 더 힘차게 흔들었다. 유진은 희망이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어머, 지훈 씨, 이 강아지 어디서 데려왔어요? 정말 귀엽네요. 지훈은 유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인 신성그룹을 올바르게 이끌고 유진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곁에는 언제나 충직한 희망이 함께할 터였다.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그는 이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송한결과 그의 아버지 송 회장이 구속되면서 신성그룹은 격동의 시기를 맞았다. 언론의 플래시 세례와 대중의 날카로운 시선 속에서 김지훈은 이제 숨겨진 회장이 아닌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룹을 재건할 책임자로 전면에 나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미래를 향한 단단한 결의가 비쳤다. 검찰은 송한결 부자뿐만 아니라 그들과 공모했던 여러 임원과 외부 세력까지 모조리 밝혀냈다. 그들은 신성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려 했을 뿐만 아니라 그룹의 주요 자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하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다. 김 비서가 남긴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하여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송한결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김지훈이 직접 제시한 녹음 파일 속 자신의 목소리와 아버지의 목소리 앞에서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역력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송한결은 유치장 안에서 절규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권력과 부에 대한 탐욕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것이다. 박미연 여사는 이 모든 진실 앞에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텔레비전에서 송한결 부자가 구속되는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다. 자신의 딸이 결혼하려던 상대가 사실은 신성그룹의 진정한 회장이자 거대한 비극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그녀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김지훈을 얼마나 무시하고 모욕했는지 떠올리며 땅을 쳤다. 유진아, 엄마가 죄인이다. 박미연 여사는 유진의 집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함께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딸의 행복을 망칠까봐 두려웠다. 유진은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보다는 지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더 컸다. 엄마, 괜찮아요. 지훈 씨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지훈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감히 내 남자친구한테 돈 때문에 헤어지라고까지 했으니 지훈이가 날 용서할 리 없어. 박미연 여사는 흐느꼈다. 유진은 어머니를 안아주었다. 엄마, 중요한 건 이제라도 엄마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훈 씨는 진실과 정의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김지훈은 신성그룹의 임시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가장 먼저 이사회와 주주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의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과 지분 명세서가 공개되자 모든 주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러나 동시에 김지훈의 리더십과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신뢰를 보냈다.
특히 송한결의 비리를 용감하게 파헤친 그의 행동은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다. 저는 고 김 회장의 아들 김지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신성그룹을 탐욕스러운 자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이 있었다. 저는 앞으로 신성그룹을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재건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비전을 이어받아 신성그룹이 사회에 공헌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취임 연설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신성그룹은 새로운 리더십 아래 변화를 시작했다. 지훈은 가장 먼저 그룹 내부에 남아있는 송한결의 잔재들을 청산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재검토하여 원래의 취지에 맞게 공익적이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수정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유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이제 김 회장님이 된 지훈의 모습이 아직은 낯설었다. 유진 씨, 할 이야기가 있어. 지훈은 유진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에게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담고 있었다. 네, 지훈 씨. 유진은 그의 옛 이름을 부르며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내가 모든 것을 숨겨서 미안해. 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라고 생각했어. 지훈은 솔직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는 유진에게 아버지의 죽음과 자신의 복수 과정을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김비서의 희생부터 송악열과의 대치, 그리고 마지막 금고실에서의 싸움까지 유진은 지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동안 지훈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지훈 씨,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느라. 이제 괜찮아. 네가 내 옆에 있어줘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어. 지훈은 유진의 손을 잡았다. 나의 복수는 이제 끝났어. 이제는 오직 너와 함께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 유진은 지훈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 안겼다. 저도 지훈 씨 옆에 있을게요. 회장님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김지훈 당신의 유진으로서요. 그들의 진심 어린 대화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때 사무실 문 밖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문을 열자 희망이 꼬리를 흔들며 들어섰다. 희망이는 곧바로 유진의 다리에 매달려 애교를 부렸다. 유진은 희망이를 안아들고 쓰다듬었다. 어머, 희망이. 이젠 아주 개구쟁이가 다 됐네. 지훈은 희망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희망이는 내게 정말 특별한 존재야. 아버지의 자서전에 찬란이라는 이름의 반려견이 언급되어 있었는데 그 개가 마지막 희망의 열쇠를 알고 있을 거라고 했거든. 나는 희망이가 마치 아버지의 찬란의 환생처럼 느껴져. 유진은 지훈의 말에 놀랐지만 이내 희망이를 다시 안아주며 말했다. 그럼 희망이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존재네요. 지훈 씨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준. 지훈은 희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희망이는 그의 손길에 행복한 듯 꼬리를 흔들었다. 이 작은 생명체는 그들의 삶에 다시금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박미연 여사는 뒤늦게 김지훈을 찾아왔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지훈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김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훈은 그녀를 사무실로 들어오게 했다. 박미연 여사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김 회장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김 회장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하다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탐욕스러웠는지.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훈은 박미연 여사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비난도 조롱도 없었다. 그는 그저
고요하게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어머님, 저에게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제게 하셨던 모든 말씀은 저에게 더 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박미연 여사는 지훈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다. 네, 김 회장님. 제가 앞으로 유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김 회장님께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이제부터 어머님께는 다른 삶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께서 좋은 분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박미연 여사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다. 지훈은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복수가 단순히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김지훈의 취임과 함께 신성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그룹의 모든 계약을 재검토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모두 취소했다. 신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의 리더십 아래 신성그룹은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 언론을 통해 아버지의 억울함과 신성그룹에 대한 헌신이 다시 한번 조명되었다. 김 회장은 탐욕스러운 기업객에 희생된 영웅으로 재평가되었다. 지훈은 아버지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하여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데 힘썼다. 그리고 지훈은 유진과의 관계를 공식화했다.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그들은 결혼을 발표했다. 유진은 자신의 행복을 다시 찾은 듯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김 회장의 아내가 아닌 김지훈이라는 한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로서 그의 곁에 서기를 원했다. 결혼식이 다가오자 박미연 여사는 그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결혼 준비를 도왔다. 그녀는 진심으로 딸과 사위의 행복을 빌었다. 과거의 오만함과 탐욕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났다. 결혼식 전날 밤 지훈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그의 옆에는 유진과 희망이가 함께했다. 그는 묘비 앞에 국화를 바치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약속했던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했고 신성그룹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이 아닌 오랜 시간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안도감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희망이는 지훈의 발치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고 유진은 지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정한 행복과 사랑, 그리고 치유의 여정은 이제부터였다. 그들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지훈과 박유진의 결혼식은 신성그룹 본사 내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조용하고 성대하게 치러졌다.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도 지훈은 화려함보다는 진정성과 의미를 택했다. 소수에 가까운 친지들과 신성그룹의 핵심 임직원들, 그리고 그를 믿고 지지해준 강 교수와 특별 감사팀원들만이 자리를 빛냈다. 박미연 여사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연신 눈물을 훔치며 딸과 사위의 앞날을 축복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진심 어린 사랑과 속죄의 마음이 가득했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지훈은 버진 로드 끝에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오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함께 지난 시련을 이겨낸 단단함이 비쳤다. 지훈의 옆에는 희망이가 턱시도를 입은 채 얌전히 앉아 있었다. 희망이는 때때로 꼬리를 살랑이며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 축하하는 듯했다. 그는 유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맹세했다.
이제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내 옆에서 평생을 함께 할게. 결혼식이 끝난 후 지우는 바쁜 회장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과제는 신성그룹의 이미지 회복과 내부 혁신이었다. 그는 송한결 부자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와 직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약속했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신성그룹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지우는 기자회견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저의 아버님께서 꿈꾸셨던 사람과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신성그룹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탐욕과 비리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투명한 경영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연설은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신성그룹의 주가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대내외적인 신뢰도도 점차 높아졌다. 지우는 매일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업무를 처리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희망이 가득했다. 그의 곁에는 늘 희망이가 함께했다. 희망이는 그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의 발치에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고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유진은 회장님의 아내로서가 아닌 자신의 분야에서 커리어를 이어갔다. 그녀는 지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그를 응원했다. 그녀는 가끔씩 회사로 지훈의 도시락을 가져다 주며 평범한 연인처럼 그를 보살폈다. 그럴 때마다 지훈은 비로소 회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김지훈으로서의 평온을 느꼈다. 몇 달 후 지훈은 아버지의 이름을 딴 김 회장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장학재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참석했다. 지훈은 단상에 올라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저 역시 한때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해준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자신의 꿈과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꿈을 이루게 된다면 여러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연설은 학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강 교수는 장학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지훈을 도왔다. 지훈아, 자네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분명 자네를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자네는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 신성그룹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있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교수님께서 저를 믿고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는 문득 아버지의 자서전에 적힌 희망의 열쇠에 대한 구절을 떠올렸다. 희망이는 그에게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아버지와의 연결고리이자 삶에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존재였다. 희망이는 언제나 그의 곁에서 묵묵히 그를 지켜주었고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다. 그의 진정한 회복과 치유는 희망이와 유진의 존재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송한결과 송 회장의 재판은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다. 그들은 결국 김 회장 살해, 교사 및 기업 강탈, 횡령, 배임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송 회장은 무기징역을, 송한결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송한결은 흐느끼며 말했다. 내가 왜? 나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을 뿐인데. 지훈은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증오나 분노에 휩싸일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저
고통과 시련을 통해 얻은 교훈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박미연 여사는 유진과 함께 지훈을 찾아왔다. 그녀는 진심으로 사죄의 말을 전했다. 김 회장님, 이 모든 것이 저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제가 유진이를 잘못 키워서 어머님, 이제는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유진 씨는 어머님과 저의 사랑스러운 딸이자 아내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미 따뜻한 가족이 있습니다. 지훈은 박미연 여사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그의 말에 박미연 여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진정으로 용서받았음을 느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다. 신성그룹은 김지훈 회장의 리더십 아래 견고하게 성장했다. 그는 끊임없는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지훈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유진과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희망이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평온을 얻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지훈은 유진과 희망이를 데리고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묘소 주변에는 푸른 잔디가 싱그럽게 돋아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비쳤다. 지훈은 묘비에 기대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신성그룹도 잘 이끌고 있고 유진 씨와 함께 희망이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희망이는 묘비 주변을 뛰어놀다가 지훈의 다리에 기대어 앉았다. 유진은 지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지훈 씨, 이젠 아픔은 다 잊고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앞에는 밝은 미래만 있을 거예요. 지훈은 유진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화와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지난날의 시련과 고통이 자신을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복수는 그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었지만 진정한 치유와 행복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문득 처음 신성그룹 로비에서 박미연 여사에게 무시당했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평범한 사원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자신을 신성그룹 회장이라고 소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자신을 믿고 사랑해주는 유진과 늘 희망을 안겨주는 희망이가 있었다. 희망이는 묘비에 새겨진 김 회장의 사진을 올려다보는 듯했다. 그리고는 묘비 주변의 꽃에 코를 비비며 킁킁거렸다. 지훈은 희망이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어쩌면 아버지의 찰나는 정말 희망이로 돌아와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는 희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다. 가족의 사랑과 따뜻한 햇살 아래 김지훈은 진정한 자신을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고 용서와 사랑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는 한 남자의 위대한 여정이었다. 신성그룹은 그의 손에서 더욱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